이제 자동차 셋시 네 번째 파트이죠. 음, 그러면 네 번째 파트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자동차 셋시의 구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이제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구동 바퀴까지 전달하는 장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동력 전달 장치는 구동 방식에 따라 가지고 구성 부품의 위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륜 구동이냐, 그죠? 또는 이제 전륜 구동이냐, 또는 사륜 구동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동력 전달 장치의 배치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배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은 그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품에 대해서 개요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구동용까지 전달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엔진에서는 동력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엔진에서 동력이 나가는 부품의 명칭은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라이 휠이 이제 엔진의 끝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라이 휠이 엔진의 제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엔진의 플라이 휠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품부터가 뭐가 되느냐면 이제 동력 전달 장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강의 자료에서는 변속기부터 나오는데요. 실제는 변속기 앞에 플라이 휠과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부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러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클러치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차단하거나 합니다. 엔진의 동력을 전달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동륜하고 엔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차단을 할 때는 구동륜하고 엔진을 말 그대로 이제 분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을 하고 있어도 바퀴가 구동되지 않는 것이죠. 차단될 때는. 어떨 때 전달하고 또 어떨 때 차단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달과 차단에서는 전달인 때는 구동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차단할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변속시입니다, 변속.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차시입니다, 정차. 정차라고 하는 것은 엔진은 회전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주행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속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울 이 변속기의 변속 기어를 변화시킬 때 클러치를 작동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동력 전달 장치로 전달할 때 제일 처음 이제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가 동력을 어디로 또 전달해야 되느냐 하면은 클러치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변속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속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변속이란 뭐냐? 변속. 변속이라는 것은 속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여기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여기 있고요. 자,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클러치로 간다 했죠. 자, 클러치로 갑니다. 자, 그럼 클러치가 어떻게 하느냐? 회전을 한다는 소리죠. 그죠? 네, 클러치가 회전합니다.
이 클러치의 회전이 이제 무엇을 통과하게 되느냐 하면은 변속기를 통과하는 거죠. 네, 변속기를 통과합니다. 자, 변속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변속기도 동력 전달 장치이기 때문에 클러치 회전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회전 있죠. 앞에서 말했던 요 회전하고, 그죠? 변속기를 거쳐서 나오는 요 회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하고 변속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변속기의 출력축이라고 하거든요. 그 출력축의 회전하는 속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이 예를 들면은 10바퀴를 회전한다라고 하면은 변속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은 10바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느린 회전, 그러니까 뭐 5회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빠른 회전, 한 20회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엔진이 회전한다. 자, 엔진이 볼게요. 자, 엔진이 10회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10회전. 엔진이 10회전을 해서 변속기로 들어오는 거죠. 변속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변속기로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이 변속기에서 속도를 바꾼다라고 했죠. 어떻게 바꾸냐면은 5회전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10회전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20회전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속도가 달라졌죠. 엔진은 10회전을 하면서 변속기 쪽에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데 변속기는 그 회전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떨 때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그죠? 어떨 때는 그대로 보내고, 또 어떨 때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얻고 싶은 것이죠. 결국은 입력되는 회전과 출력되는 회전을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입력이라고 하면은, 입력 회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입력 회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나갈 때는 뭐가 되느냐면은, 출력 회전수가 되는 거죠. 모든 자동차가 다 그렇습니다. 자, 입력 회전수와 출력 회전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회전수와 출력 회전수가 서로 다르다. 결국은 이 서로 다른 회전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토크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키우기 위해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결국은 동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동력. 자, 동력을 우리가 파워라고 이야기하죠. 파워. 자, 이 동력은 어떤 동력일까요? 그렇죠. 엔진이 내는 동력이죠. 그죠? 엔진이 내는 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엔진을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엔진의 출력을 보죠. 출력. 그죠? 뭐 예를 들면 100마력 들어보셨어요? 100마력짜리 엔진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150마력짜리 엔진.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1000마력짜리 엔진도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마력이 뭐냐 하면 결국은 동력이라는 거죠. 마차를 끄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00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100마리의 말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만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파워라고 하는 개념이 동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분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회전수하고 회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수라고 하는 것은 축이 분당 얼마만큼 도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전력, 토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축이 회전할 때 얼마만큼의 힘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워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와 회전력의 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적어 볼게요. 회전수와 곱하기 뭡니까? 회전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엔진이 내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엔진이 내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이 도는 회전수, 그죠? 축이 회전하는 회전수, 그리고 그 축이 회전하면서 내는 힘, 그죠? 그 회전력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자, 뭐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파워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와 회전력을 곱하는 거였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파워가 100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엔진이 10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발생시켰죠. 그것이 이제 변속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그 회전이 변한다라고 했죠. 5회전이 되기도 하고 10회전이 되기도 하고 20회전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5회전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5회전일 때. 5회전일 때는 뭐가 됩니까? n이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죠. 예, 그죠? 자, 그러면은 t가 뭐가 되겠어요? t는. 요게 5와 곱해져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요. t는 어떻게 되죠? 2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게 회전이 10이 됐다 생각해 봅시다. 10.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10이 되겠죠. 그죠? 자, 회전이 20이 됐어요. 그러면 회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수와 여기서 말했던 회전력, 토크,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동력이었잖아요. 그죠? 파워. 그죠? 그럼 회전수와 회전력은 서로 반대 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의 값이 커지면 그죠? 하나의 값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P 값이 엔진의 동력이 일정한 거죠. 그죠? 자, 엔진의 동력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가 바뀐다? 회전수와 회전력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전수를 작게 만들면 그죠? 회전수가 작아졌죠. 자, 회전수가 작은 값이면 회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그죠? 그렇죠. 회전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수가 빨라지면 회전력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죠? 엔진이 내는 힘은 어떻습니까? 엔진이 내는 힘은 항상 일정하죠. 그죠? 항상 일정하지만 이 회전수와 회전력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회전수 값을 바꿈으로써 회전력의 값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변속기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변속기는 결국은 들어오는 회전수와 나가는 회전수의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들어오는 회전력을 나가는 회전력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회전수와 나가는 회전수를 비교해 가지고 나가는 회전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은 더 큰 힘으로 돌고 그죠? 들어오는 회전수에 비해서 나가는 회전수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출력되는 축의 회전 속도는 빨라졌지만 실제 그 회전하는 축의 힘은 어찌 되는 거예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속기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냐면 자동차가 정지해 있다가 출발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합니까? 속도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힘이 필요하죠.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많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엔진이 내는 회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회전력, 축이 도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 되는 거죠? 들어오는 엔진의 회전은 빠르게 회전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퀴는 천천히 회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진은 빠르게 회전하면서 바퀴를 천천히 돌리게 되면은 바퀴에 걸리는 힘은 어찌 됩니까? 아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진은 빠르게 돌고 있는데 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가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자동차의 속도가 0이 있다가 이게 출발하게 되면 5km가 됐다가 10km가 됐다가 20km가 됐다가 이게 쭉 속도가 증가하겠죠. 나중엔 자동차의 최고 속도도 나오겠죠. 뭐 200km가 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엔진의 회전은 어떨까요? 엔진의 회전은. 엔진은 회전할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이 있죠. 그죠? 보통 6000rpm 정도가 이제 최대 RPM으로 돼 있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0km부터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로에서부터 속도를 내 가지고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퀴를 천천히 돌려서 힘을 갖다가 증폭시키고 자동차가 고속도로로 막 달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한번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됩니까? 바퀴를 빠르게 돌려서 속도를 빠르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놈을 움직이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어떤 물체는 어찌 됩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또 관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지에 있을 때보다는 조그만 작은 힘을 주어도 자동차는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축을 돌리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퀴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지할 때에 비해 가지고 고속으로 달릴 때에는 엔진의 회전보다 바퀴의 회전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엔진의 회전보다 바퀴 회전이 느리게 만들고 그래서 힘을 크게 만들고 자동차가 빠르게 달릴 때에는 엔진의 회전에 비해서 바퀴 회전을 더 빠르게 회전시켜 가지고 자동차의 속도를 더 많이 내게 만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엔진의 회전을 실제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회전수와 또 그 힘, 그죠? 바퀴를 돌리는 힘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변속기가 하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변속기의 기능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실제로 속도를 변화시켰을 때 과연 그 바퀴는 또 얼마만큼의 힘을 증폭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속기라고 하는 장치를 따로 별도로 배울 때 제가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회전력을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힘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은 어때요? 이 변속기 안에는 기어들이 막 이렇게 이빨을 가지고 있는 기어들이 보이죠, 그죠? 이런 기어들이 서로 막 물려져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밑에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변속기 안에도 기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어와 위에 있는 변속기와 아래에 있는 변속기는 명칭이 다르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수동 변속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동 변속기로 되어 있죠. 그죠?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는 뭐예요? 수동이죠. 하나는 뭡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무엇이 수동이고 무엇이 자동이냐? 자,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출발하고 나서 최고 속도까지 달릴 때에는 어떤 변속기 안에 들어있는 기어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어비를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속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은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이제 변속단을 바꾼다는 건 들어보셨죠? 자, 이때 이 변속단을 바꾸는 사람, 바꾸는 주체가 운전자가 되면 이게 운전자가 1단, 2단, 3단, 4단을 선택해 가지고 자동차를 주행시키게 되면은 그 변속기는 무슨 변속기? 예, 수동 변속기가 되는 거죠. 그때 이 1단, 2단, 3단, 4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전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변속기 자체 쪽으로 이 컴퓨터가 있거든요. 자동 변속기에 컴퓨터가 달려 있는데 이 컴퓨터가 주행 조건에 맞춰 가지고 변속단을 1단, 2단, 3단, 4단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바꾸는 것을 뭡니까? 자동 변속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는 주행 조건에 맞는 변속단을 운전자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또는 어떤 컴퓨터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변속기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회전수와 회전력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회전수와 회전력을 바꿈으로써 그죠? 자동차를 원활하게 주행하도록 해준다. 이게 바로 변속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더 있죠.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뭐가 있나요? 자동차의 후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가 전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후진도 하거든요. 후진을 하려 그러면 자동차가 전진할 때 바퀴가 회전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전진할 때 이제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 후진할 때는 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엔진의 회전이 어디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없죠, 엔진이. 그렇죠? 그랬을 때 엔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일정한 방향, 이게 전진 주행을 하든 후진 주행을 하든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바퀴는 어찌 돼? 바퀴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진하는 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의 회전이 일정할 때 바퀴의 회전 방향을 주행 조건에 맞춰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하는 겁니까? 예, 변속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변속기는 회전수와 회전력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동차의 후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차동 장치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이제 차동 장치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앞에 파트 3 영상에서 파트 3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 차동 장치가 하는 기능은 뭐였습니까? 차동 장치가 자동차가 직진 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선해 주행을 할 때, 그죠? 선해 주행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구동되는 좌우의 바퀴를 어떻게 됩니까? 각각 다른 비율로 회전시켜서 어떻게 쉽게 선회하도록 하는 장치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차동 장치는 요렇게 보시면은 자 안쪽에 보면은 부품들이 막 있는데요. 그 이제 이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차동 기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이드 기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은 요 앞에서 배웠던 변속기 있었죠. 예, 변속기 있었죠. 예, 변속기의 출력 축에서 동력이 일단은 차동 기어 장치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먼저 종감속기라고 하는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감속기. 그게 뭐냐면 구동 피니언과 링 기어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종감속기입니다. 종감속기라고 하는 건데 이 종감속 기어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차동 장치로 들어오는 것이죠. 종감속 기어는 여기서는 설명을 제가 안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요 파트가 끝나고 나면 변속기 공부하면서 차동 장치와 종감속 기어를 따로 공부할 텐데 그때 제가 이 종감속 기어 부분을 별도로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차동 장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직진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해 주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선해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차동 장치라고 하는 것이고 차동 장치 안에는 차동 기어와 사이드 기어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차동 기어가 우리가 피니언 기어입니다. 피니언 기어. 차동 피니언 기어라고 하는 겁니다. 차동 피니언 기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차동 피니언 기어가 무엇을 돌리냐면은 차동 사이드 기어를 회전시키는 것이죠. 차동 사이드 기어는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하는 바퀴가 이게 이제 결국은 구동 바퀴죠. 예. 구동하는 왼쪽 바퀴, 구동하는 오른쪽 바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변속기를 거쳐 가지고 다시 종감속 기어를 거쳐서 차동 장치로 들어오게 되면 차동 장치에 어디로 오느냐? 차동 피니언 기어로 오게 되고, 이 차동 피니언 기어는 차동 사이드 기어를 구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퀴가 회전하는 것은 어떤 회전과 관계 있냐? 바로 차동 사이드 기어의 회전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동 사이드 기어가 회전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양쪽에 있는 사이드 기어 두 개가 있겠죠. 좌측 차륜에 연결된 사이드 기어와 우측 차륜에 연결된 사이드 기어가 있거든요. 이 사이드 기어가 회전하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서로 양쪽 바퀴가 똑같이 회전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영상, 파트 3번 영상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예, 제가 아마 그 제식 훈련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제식 훈련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동차가 있을 때 바퀴가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 것이죠. 예. 그죠? 자, 이 4개 중에서 이제 구동하는 바퀴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구동하는 바퀴가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바퀴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수행해 주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와 이쪽에 있는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는 서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전 속도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차동 기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체 대형의, 그죠? 대형의 이동 속도는 변한다, 변한다. 전진할 때나 회전 운동할 때나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대형의 이동 속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차체의 속도는 일정한 거죠. 그죠? 차체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바퀴는 어떻게 됩니까? 직진할 때는 어찌 되는 거예요? 차체 속도와 바퀴 속도가 같겠죠. 그렇지만 자동차 이렇게 선해 주행할 때는 차체 속도는 직진할 때랑 똑같지만 양쪽 바퀴 속도는 서로 다르다.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안쪽 바퀴의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깥쪽 바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빨라지고 한쪽은 느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할 때 전체 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해 주행한다 했을 때는 이쪽 바퀴의 속도가 만약에 직진할 때는 당연히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선해 주행할 때 안쪽 바퀴가 만약에 5만큼 회전한다. 그러면 바깥쪽 바퀴는 얼마만큼 회전하겠어요? 15만큼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속도가 줄어들면 그 줄어든 속도만큼 바깥쪽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직진할 때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고 합쳐가지고 20이었으면 그죠? 좌회전했을 때는 여기가 오면 어찌 됩니까? 합쳐서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2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안쪽이 5가 되면은 여기가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오른쪽으로 돈다. 어찌 됩니까? 이제 안쪽이 5가 되겠죠? 그럼 이쪽 바퀴가 뭐가 됩니까? 이제 당연히 15가 될 겁니다. 합쳐서 20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속도를 더했을 때는 자동차의 움직이는 속도의 뭡니까? 나누기 뭐가 되는 거예요? 2만큼 되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별로 우리가 이제 처음 자동 장치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동차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양쪽 바퀴도 전체 덩어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전체 본체가 10만큼 움직이게 되면 왼쪽 바퀴도 10만큼 따라갈 거고 오른쪽 바퀴도 10만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전체가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바퀴를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왼쪽 바퀴도 10이고 오른쪽 바퀴도 10인데 전체 덩어리는 뭡니까? 1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이제 양쪽 10 더하기 10 나누기 2를 해줘야 어찌 되는 거죠? 10이 되니까 그죠? 전체가 똑같은 속도, 10만큼의 속도로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은 왼쪽 바퀴가 한 바퀴 돌면 어찌 되겠어요? 바깥 바퀴는 19바퀴 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전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전체 덩어리의 속도 1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들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조향 장치와 현가 장치 그리고 제동 장치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